네, 뉴스 행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앞으로는 끼고 살아야 할 뉴스 아이템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게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제가 조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준비해 봤고요. 그 전에 지금 5시 46분 들어가는데요. 시청자 게시판 잠깐 볼까요? 이때가 참 게시판에 댓글 남기기도 애매한 시간이고 시청에도 참 불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역량이 참 부족한데 스스로 악조건을 자처해서 이 시간에 생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은당님, 한희 기자님 오늘 또 감사하다, 반갑다, 애썼다 이런 이 얘기들이고요. 오유, 이한희 팬이 아주 많군요. 제가 자른 거 아닌데 자른 거 아니고 통폐합을 하는데 사실 이한희 기자가 굉장히 업무 부담이 많았었어요. 사내에서 하는 게 주간지가 원래 사람 수가 기자 수가 많지 않고 맡은 일의 범위는 넓으니까 굉장히 노동 강도가 셉니다. 근데 매일 기자 초년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희 기자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게 참 버거웠긴 했죠. 그 점에서 더욱 고마웠고요.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꾸준히 참아준 게 참 고마웠고,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분야별 기사를 전해주는 코너 담당자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무튼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의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한희 기자 팬 많아요. 아마 오늘까지는 듣고 있겠지. 자, 뉴스 행간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 이런 가제를 제가 붙여봤는데요. 2016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3년 기간 동안 발전 유형별 발전량과 미세먼지량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그다음에 현재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어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허가 났던 것들. 그래서 2025년까지던가요. 현재 정부 에너지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화력발전소가 노후된 거 다 없앨 건데 걔들 없애고 나도 새로 짓는 신규 석탄 발전소 때문에 석탄 발전소 총량은 오히려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새로 짓는 것들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장치 같은 것을 훨씬 강화해서 기존의 낡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 양은 작지만 그 대신 발전소 하나의 용량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은 거 한 10개 없애는 대신에 큰 거 한 너댓섯 개가 들어서는데 큰 녀석 너댓섯 개들이 미세먼지를 미리 잡아내는 시설들은 다 있지만 그래도 워낙 등치가 크니까 총 배출 미세먼지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 알고 시작하자는 얘기고요. 지금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가 7기인데 거기에 이미 돈이 들어갔죠. 기초공사한다, 부지 매입한다, 한다. 굉장히 준비할 게 많잖아요. 석탄 실어 오면 어디다 쌓아두고 그 석탄 실어 올 항구에서 만약에 위치가 안 좋으면 철로도 놔야 하는 것이고 부수 관련 사업이 아주 큽니다. 거기에 들어간 매몰 비용을 그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안 져. 지금 정부는 되게 그런 쪽이죠. 이른바 그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생각이라고 하실 분들도 많고요. 그 말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미세먼지나 CO2, 질산화 화합물, 질소산화 화합물 그게 지금 미세먼지의 제일 주범인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온실효과나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초래하는 비용, 건강 관련 비용 지출 그게 크겠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심하면 지난번에 경험하셨지만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마저 위축됩니다. 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돈을 안 써요. 못 써요.
어디 뭐 나가야 뭐 그러니까 겨우 그 인터넷 쇼핑몰 좀 잘 되고 배달 음식점들 잘 되는 것 빼고는 다른 분야 경제는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주로 영세업자들이죠. 이런 것도 다 비용에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독일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왜 걸핏하면 그 독일, 노르웨이 그렇게 우리하고 실정이 너무 다른데 거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 아, 거기는 원래 잘하던데 아니야. 제발 그 외국 사례 비교할 때 뭐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뭐 이런 데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체제를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없고요. 사이즈로는 중국하고 우리가 도저히 안 맞으니까 중국 통계는 별 의미가 없고 일본 정도가 좀 유사한데 죄송하게도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일본은 우리보다 미리미리 이거에 대응해 와서 다들 잘하고 있어요. 일본 통계 갖다 대면 그냥 자괴감만 좀 커지고 아휴 빨리 일본 쫓아가야지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독일이 차라리 갈등이 많았어요.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는 과정에서. 거긴 이미 원전도 없애기로 했죠. 그런데 그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다음에 산업계에서 생긴 갈등을 독일은 비교적 잘했어요. 그거 잠깐 보자는 겁니다. 자, 2016년에서 18년 기간 동안 발전 유형별 발전량과 미세먼지량을 보면 과거 지난 정부 허가로 건설이 완료된 발전소 11기가 2017년 재작년부터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은 약 3%가 늘었어요. 미세먼지량은 8,000톤이 줄었어요. 오히려 왜? 노후 석탄 발전소들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봄철에 이제 한 추위는 지났으니까 석탄 발전소를 아예 가동을 안 했어요. 아니면 최소화하거나 반으로 줄이기도 하고 노후된 곳, 곧 없앨 곳들은 아예 발전을 못하게 해버렸고 그래서 석탄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3% 늘어났지만 미세량은 약 8,000톤가량 줄었다. 근데 뭐 8,000톤이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단위는 아닙니다. 반대로 LNG 발전은 LNG는 이건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요. 톤당 수입가를 따지면 석탄보다 쌀 때 4배. LNG 값이 조금 오르면 한 7배가량 비쌉니다. 석탄에 비해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었어요. 돈 때문에. 원가가 싸야 되니까. 근데 LNG 발전은 한 25% 늘었는데 미세먼지는 겨우 90톤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얼만큼 LNG가 그 액화석유가스라 그래가지고 아시죠? 이거는 그때그때 물건 떼어다 사오는 게 아니고요. 20년, 30년 계약을 해서 팝니다. 이 가스 산유국들이, 가스 수출국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파는 사람, 비단장사 왕서방맘은 장의 사업 분야인 거죠. 그래서 얘들은 가격 등락이 몇 년마다 한번 이렇게 업다운이 되니까 30년 계약을 맺을 때 평균 가격보다 조금 위로 해서 값을 불러요. 그럼 우리처럼 그게 꼭 필요한 나라에서는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사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LNG 발전소가 꽤 비중이 늘었지만 미세먼지는 줄었다는 거. 이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큰데 그렇다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LNG 발전을 확 늘려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석탄에 비해서 최소 4배, 많게는 7배 비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전기료도 그 배율대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산업용에 비해서 가정용 전기는 비싸가지고 국민들 화가 잔뜩 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허겁지겁 한전이 하도 더우니까 누진제 일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좀 겨우 다독여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을 다 없애버리고 LNG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가정용이고 산업용이고 엄청 올라가야 하는데 가정에서 과연 우리가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 한두 푼 오르는 게 아닌데. 그다음에 산업용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는 싼 전기료 써서 생산 단가, 코스트, 이른바 말하는 원가 코스트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국제시장에 팔 때 국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LNG로 만든 비싼 전기로 공장 돌려서 상품을 만든다면 뭐 삼성전자 냉장고를 예로 듭시다. 현대차 자동차를 예로 들어도 좋고 그동안은 100원어치 전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한 5, 600원어치 전기를 들여야
차나 냉장고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지죠. 그렇다고 우리가 환율을 높여서 한국 화폐 가치를 낮춰서 수출 힘들어지는 걸 막을 수도 그건 한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환율 조작 국가가 돼버리는 거고 그건 우리 경제 체질에 멀리 봐서는 독약이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석탄발전소 7기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동안 들어갔던 몇십조 돈이 아까우니까 이번까지는 짓자는 얘기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지금 짓고 있는 신형 석탄발전소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미세먼지를 옛날 거보다 조금 덜 낼 뿐이지 계속 나온다. 차제의 에너지 정책을 확 뜯어 고치자 이겁니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치권에서 정치력으로 정권이 또는 한 정부가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할 국책 사업입니다. 이른바 이런 게 국책 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 꽤 의미 있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충청남도의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도도 할 거예요. 거기에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라는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충남도에. 거기 읽어보면 충남 도내 화력발전소가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것 가지고 논란이 또 많은데 그것까지 제가 소화 흡수하기에는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됩니다. 아무튼 걔들이 구구셈법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석탄이 싼 에너지원이 결코 아니라는 게 지금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보고서를 낸 것과 한번 토론회 같은 거 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희들 주장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아무튼 이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측에서는 결국은 석탄 발전소 고집하면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석탄 화력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하고 운영 중인 발전소도 장기적으로는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장기적으로. 그런 권고를 내놨어요. 그건 한번 아이디어의 하나로 공론호장에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독일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어요. 그 말은 발전소 하나당 수명이 한 40년 됩니다. 지금 우리 김용균 노동자 사망했던 당진의 태안화력도 지금 38년인가 그럴 거예요. 한전이 무슨 꼼수를 쓰고 있느냐? 서부 발전이 1조 5천억 원인가 들여가지고 성능 개선 사업이라는 걸 한대요. 근데 그 중에 75%가 터빈 교체에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그리고 나머지 28% 정도가 뭐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안전장치 설비, 그다음에 악성 배출가스 저감 뭐 이런 명목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1조 5천억 투자해서 다시 리빌딩이죠. 싹 뜯어 고치면 20-30년 또 굴립니다. 그럼 거기 한 해 돌리면 이익이 얼만데 30년을 곱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드리는 1조 5천억보다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어요. 한전은, 서부화력은, 태안발전은. 이런 거 독일에서는 절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독일에도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앞으로 전혀 하나도 안 짓는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연한이 차면 무조건 없앤다. 그리고 2038년 이래봤자 19년밖에 안 남았어요. 넉넉 잡고 20년 후에 독일에는 석탄 발전소 아예 없앤다. 이걸 딱 정했어요. 국가 목표로. 합의를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도 없어지고 석탄 발전소도 없어져요. 신재생 에너지로만 꾸려간다는 겁니다. 독일 에너지 연구단체의 꽤 비중 있는 페샤라는 이름의 연구원이 석탄을 퇴출시키고 전력 생산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35%에서 65%로 약 2배가량 늘린다. 그러면 2038년에 이제 석탄을 다 없애는 거고 2030년쯤 됐을 때 독일 가정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은
당분간은 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정체한 뒤에 낮아진다. 이런 장기 예측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것을 토대로 시민들과 산업계와 정부가 진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최근에.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인 국가의 장기 계획으로 확정한 겁니다. 우리가 독일에게서 배울 것은 그런 합의 구조 모델을 만들어내는 끈덕진 인내력과 끈기는 인내력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합리적인 논리. 그래서 이 사람이 불만은 이렇게 채워주고 저 사람의 의문점은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야 합의가 모아지는 것이죠. 독일은 결국 그걸 해냈다는 거. 밑바탕에는 CO2, 질소산화 화합물인 미세먼지, 특히 또 독일의 경유차들이 많잖아요. 뭐 아우디, 벤베, 벤츠 다들 거의 다 경유차입니다. 걔들이 클린 에너지 유로 기준 유로 5, 유로 6, 유로 7 이런 거 주도해왔고 폭스바겐이 그거 조작하다 걸려가지고 아주 회사가 큰 타격 입고 그랬잖아요. 그거 없는 클린 저머니를 만들자. 그 결과가 이겁니다. 우린 참고해야죠. 일본은 미리부터 석탄 비중을 많이 줄여오고 있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경유차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일본이 자동차 대국이기도 한데 경유차, 경유엔진 그거 다이밀러 벤츠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밀러 벤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 있는 거 아닙니까? 메르세데스라는 사람과 벤츠 합작해가지고 거기는 디젤 차가 애초부터 강했고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경유차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LPG자도 쓰죠. LPG를 수송수단으로 쓰는 나라가 딱 세 나라예요. 전 세계.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나머지 나라들은 일단 석유값이 우리처럼 아주 비싸지 않을 뿐더러 LPG의 안전성의 의문을 표시해서 비클, 이동수단, 수송수단에 가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 가스가 터지면 보통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니까 휘발유 엔진이 폭발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니까 안 써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LPG 다 일반인에게 허용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급해서 그러는데 그건 앞으로 물음표가 따라붙는 정책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동대문에서 서대문으로 서울을 예로 들어서 동대문에서 서대문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또는 부산 서면에서 해운대로 차를 타고 가는데 막힌다고 동대문에서 서대문으로 올려다 보니까 종로가 꽉 막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구나 부산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돌아갔다 오면 그건 정말 바보죠. 시간 낭비, 연료 낭비. 그런데요. 우리 난방 형태 중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이 하나 있어요. 뭐냐? 외국에서 석탄, 석유 돈 주고 사와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그걸 태워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럼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죠. 수송료, 원가 사용료, 한전 발전소들의 직원들 임금 뭐 해서 킬로와트당 얼마의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겨울에 그 전기를 코드 꽂아서 난로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왜? 춥고 전기료가 싸니까. 그럼 보십시오. 열 에너지를 돈을 들여서 전기 에너지로 바꿨다가 그 전기 에너지를 전기료 내가면서 다시 열 에너지로 또 가는 거예요. 난로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석탄 난로 쓰면 돼요. 석유 난로 쓰면 돼요. 석유를 전기로 바꿔서 전기를 다시 또 열로 바꾸는 짓 말고 그냥 동대문에서 밀리더라도 서대문에 봐도 바로 오면 됩니다. 밀린다고 동대문에서 부산으로 갔다 서대문으로 오는 건 석유를 전기로 바꿨다가 전기를 다시 전기난로, 열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편하기도 하지만 전기값이 싸서 그렇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참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추운데 전기난로 떼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석유난로 떼면 됩니다. 그들이 춥지 않게 나라에서 그런 거 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기를 펑펑 쓰는 점이 있어요. 전기값 현실화하고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 굉장히 다른데 그 문제점 바로 잡아서 전기값 조금 올리고 전기 아껴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산화탄소가 됐건 질소산화화합물인 미세먼지가 됐건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중국에서 몇십 프로가 날라왔니? 그건 계속 그대로 싸울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 방식과 에너지 사용 체계를 바꿔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길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려고 자료 조사는 꼼꼼히 해서 팩트는 틀린 건 없습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